저는 36 새 조던 레인저입니다. 혈통에 배신당했고 그들의 제국을 불태우기 위해 제 삶을 재건했습니다. 이 배신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키워낸 회사 말입니다. 하지만 삼촌과 사촌들은 몰래 음모를 꾸미고 저를 쫓아낸 후 자만심에 가득 찬 자격 없는 조카에게 사업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과 배울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하여 무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투자자,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단순히 회사를 일궈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격을 감행했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잘라낸 날, 칼로 난도질한 게 아니었다. 윤희나는 회의실,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마치 AI처럼 밋밋한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그 이메일이 기억난다. 승계 관련 긴급 이사회 회의. 아무런 설명도 따뜻한 제목도 없이 아버지 장례식 3일 후인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는 일정표 초대장뿐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뿌렸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눈은 부었지만 침착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맞춤 정장을 입고 총사령 집행관의 방으로 들어선 것이다. 아버지가 중요 계정을 내게 맡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리드 삼촌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의 아들인 사촌 게럿은 얼굴에 가짜 걱정을 가득 담은 채 옆에 앉아 있었다. 모두 이 상황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조던, 리드가 마치 내가 통금 시간을 놓친 아이인 것처럼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이제 회사 리더십을 현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네 아버지는 어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결국 그 변화는 모든 운영 결정에서 나를 밀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그날 리더십 재편을 위한 투표를 했다. 게럿이 CEO 자리를 맡게 되었고 나는 인수 패키지를 받게 될 터였다. 깔끔하고 합법적이고 뼈아픈. 그들이 나를 기습 공격했다는 사실,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을 빌미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 중 무엇이 더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걸어 나갔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어떤 것에도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아버지가 주식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내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의 수첩이었다. 그의 진짜 수첩이었다. 이사회와 공유된 정제된 전략 메모가 아니라 그가 집에 보관해둔 두꺼운 가죽 일기장이었다. 계획, 예측, 경쟁적 약점, 그리고 업계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열어보고 회사의 번쩍이는 외관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 이제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료였다. 콘도를 팔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를 정리한 후 강 건너편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고급차도 회사명도 없었다. 오직 나와 불길에 가득 찬 머리뿐이었다. 처음에는
리드의 최근 비용 절감 과정에서 손해를 본 옛 물류 파트너와 함께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조던 레인즈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기본적인 웹사이트와 잘 디자인된 홍보 자료만 있는 허울,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 사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들은 승낙했다. 첫 번째 고객은 프리랜서 개발자 2명을 고용할 만큼의 자본을 제공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백엔드를 구축하고 일부 물류를 자동화하고 린-리안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매주 저는 가레스의 회사가 혁신에 대한 부풀려진 홍보 자료를 내놓는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술 업그레이드로 내부적으로는 돈을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예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난관에 부딪힐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고개를 숙이고 제 궤도를 구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고객이 6명이나 생겼습니다. 그 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입소문 덕분이었습니다. 가족 브랜드의 오만함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그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8개월 만에 제 유령 회사는 23명의 고객을 훔쳐왔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얻은 겁니다. 이들은 가렛이 만들어낸 사업 방식에 무시당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거나 속아 넘어간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치 기술 구세주처럼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용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냉혹한 신뢰로 다가갔습니다. 회사 이름을 팬텀 로지스틱스, 판텀 로지스틱스로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화려한 광고도 없이 오로지 배송만 했습니다. 심지어 가상의 창업자 다니엘 캐슬러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이자 옛 수학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 대필 블로그, 그리고 날조된 배경 이야기로 그의 온라인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배우에게 준 메시지 몇 개를 녹화하게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익명성은 제게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렛이 거침없이 승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링크드인은 유행어로 가득했습니다. 유산과 파괴의 만남, 화물 기술의 새로운 시대. 그는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인터뷰를 하고 아빠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상도 휩쓸었다. 아빠는 좋아요가 아니라 충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럿은 회사 내부 소프트웨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새로 고용한 업체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게는 내부자,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쫓겨난 옛 IT 관리자 렉스가 있었다. 렉스는 아직 내부 친구들이 있었고 그는 내게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지연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운전기사들은 잘못된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다. 나는 시카고에서 차세대 노선 계획에 관심 있는 몇몇 중견 물류 회사들을 위해 조용한 행사를 열었다. 다니엘 캐슬러가 초대했다. 나는 작은 루프탑 바를 빌리고 재즈 트리오를 고용하여 훌륭한 스테이크를 대접했다.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특별함을 느낄 만큼의 엘리트였을 뿐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영업용이 아니라 데모였다.
실시간 경로 최적화를 통해 배송 시간을 12% 단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전 회사에 고장난 노선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수치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렉스가 매주 저에게 제공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조차 몰랐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15명 중 12명이 이 주 안에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고 첫 번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복수는 규모의 문제가 된다. 나는 그들을 주변부에서 천천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 만족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세계를 중심에서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그 답은 가렛의 회사 지분 절반을 막 매각한 중견 투자회사 글렌몬트 파트너스의 대표 코라 윌리엄스에게서 왔다. 팬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관심이 생겼어요. 내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외부인이 회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다니엘 캐슬러는 외부 자본을 받지 않아요. 나는 캐릭터에 충실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럼 진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당신을 폭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온 거예요. 코라도 한때 우리 가족에게 속상한 적이 있었다. 리드가 몇십 년 전 너무 초보적이라며 무시해서 합작 투자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코라도 나처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불씨를 지피는데 일조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사회 자리는 원하지 않았다. 그저 불쏘시개만 원했을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코라도 $300만 창업 자금을 제안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받았다. 그게 나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그 자금으로 나는 완전한 개발팀을 구성했다. 새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마존 로지스틱스 경험이 있는 최고 운영 책임자 EOO도 영입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우리는 형태를 갖춰가는 유령이었고, 다음 단계는 게럿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고객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빈 필레이였습니다. 중서부 최대 규모의 산업 제조 공급 업체 중 하나인 오리온 솔루션즈의 CEO였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아버지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게럿은 요금을 22% 인상하고 숨은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그랬을 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직 운전기사였던 말릭을 통해 빈을 만났는데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보증했습니다. 우리는 인디애나의 한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가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마치자 저는 테이블 너머로 평범한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아내는 게럿이 이끄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처리 속도로 연간 18%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5페이지 분량의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던 레인즈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봤는데요. 아버지처럼 들리네요. 거짓말은 못했어. 맞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당신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장 큰 타격이었는데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게럿은 단순히 고객을 잃은 게 아니었다. 고객을 잃었다.
연간 물류량의 3분의 1을 잃었다. 새벽 2시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무런 홍보도 공표도 없이 조용히 이관되었다. 오리온 법무팀에 해고 통지서만 받았다. 게럿은 누가 그 계약을 맡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 후 몇 달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시보드를 열 때마다 고객 목록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고 새로운 경로가 최적화되고 팬텀에 성장하는 차량에 새로운 트럭이 추가될 때마다 승리감과 두려움이 묘하게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성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전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팬텀은 가레스의 회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바로 그 주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만 진짜였고 그들의 실적은 연망막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팬텀 로지스틱스, 화물기술 혁신 위해 $2,000만 유치. 기사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고객 명단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렛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리드에게 전화를 걸었고 리드는 CEO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황이 찾아왔다. 다니엘 캐슬러라는 이름이 사무실에 떠돌기 시작했다.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상표를 확인했다. 유령, 연기까지. 그때 게럿이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거울 뒤를 봐. 그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무실, 원래 책상이었던 사무실에는 나무 액자 거울이 있었고 그 뒤에 비밀 서랍을 숨겨두곤 했다. 게럿은 그 사무실을 인수한 날 그 사무실을 차지했었다. 그 서랍 안에서 게럿은 아버지의 낡은 노트 한 권을 찾았다. 내가 숨겨둔 노트였다. 그 노트에는 내가 아버지의 필체로 쓴 메시지가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회사는 그 자격을 얻은 자의 것이다. 넌 그럴 자격이 없었어.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게럿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거울에 적힌 메시지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게럿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 전화를 걸려고 했다고 해야 할까? 나는 그냥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그날 그는 4개의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 그의 어조는 거만했다. 이 작전이 우리를 겁먹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봐. 둘째,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메시지는 절박한 어조로 조던, 이러지 마, 제발.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게럿은 여전히 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나는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나는 언론에 사진 한 장을 유출했다. 팬텀 2단계라고 적힌 화이트보드 옆에 나와 코라 윌리엄스가 서 있는 흐릿한 사진이었다. 나는 그것이 실수로 물류 분석가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 게시물은 우리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때 진짜 출혈이 시작되었다. 3일 후 가렛의 주요 고객사였던 모리스 디스트리뷰션이 철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켈소 모터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파인밸리 스틸이었습니다. 2주 만에 가렛의 4분기 전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42% 폭락했습니다. 그냥 경쟁사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몰락을 주도한 것입니다. 이때쯤 리드까지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의를 하자고 했다. 나는 수락했다.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패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들이 나를 쫓아냈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회의를 예약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방이 내 것이었다. 팬텀은 옆 건물 임대 계약을 조용히 따냈고 나는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의 회의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리드가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움찔했다. 이건 알아. 나는 그가 예전에 나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자리를 그에게 권하며 말했다. 그는 앉았지만 나는 앉지 않았다. 합류하고 싶어? 그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리드, 널 사고 싶어. 그는 눈을 깜빡였다. 진심이야? 나는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올렸다. 안에는 인수 제안서가 가득 들어 있었다. 조건도 정해져 있고, 변호사도 준비됐고, 이사회 투표도 이미 예측되어 있었다. 그는 건드리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들이 망친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침묵. 그러자 그가 말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머뭇거릴 것이다.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사회를 결집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몇 달 전 코라가 내가 설립하도록 도와준 대행 투자자 그룹을 통해 이미 그들의 지분 51%를 매수했다. 리드와 게럿은 몰랐지만 그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인수는 끝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마지막 이사회 회의는 초현실적이었다. 게럿은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거만함은 사라졌다. 회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 5분 동안은. 그러자 대리 투표가 시작되었다. 그가 제안한 모든 안건은 기각되었다. 지연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무산되었다. 그러자 나는 일어서서 상석으로 걸어가 말했다. 게럿 레인즈를 CEO 자리에서 즉시 해임합니다. 리드는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투표는 이미 통과되었다. 6대2, 나는 게럿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의 퇴직금 패키지는 이미 서명된 상태였다. 몇 달 전 이사회 규정을 갱신한다고 생각하며 새 조항을 승인했을 때였다. 법률 용어에 묻힌 속임수였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한동안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마침내 왜?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수 후 언론은 들끓었다. 유령 CEO 기업 쿠데타의 주범으로 밝혀져 배신에서 인수까지 유령 기업이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 비결. 혈투, 물류업계 격변 속 이사회 내 갈등으로 번지다. 인터뷰를 거절했다. 명예를 원한 게 아니었다. 침묵, 평화, 유산을 원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다. 오랜 고객,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도왔던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이런 쪽지가 있었다. 그러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 말이 나를 울렸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리드와 게럿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조용한 아들이 규칙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인수 후 언론은 들끓었다. 유령 CEO, 기업 쿠데타의 주범으로 밝혀져 배신에서 인수까지
유령 기업이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 비결. 혈투 물류업계 격변 속 이사회 내 갈등으로 번지다 인터뷰를 거절했다. 명예를 원한 게 아니었다. 침묵, 평화, 유산을 원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다. 오랜 고객,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도왔던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안에는 이런 쪽지가 있었다. 그러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 말이 나를 울렸다. 6개월 후 팬텀을 폐쇄했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흡수했습니다. 시스템, 고객, 믿어주는 사람들. 나머지는 존중하며 내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레인즈 레거시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빠라면 비웃었을 법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빠는 건물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신경 썼습니다. 그것은 아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길 안내도를 만들며 밤을 지새웠던 매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악수를 나눴던 매일, 노트에 적힌 교훈들을 떠올리며 더 강해지기 위해 침묵 속에 살았던 매일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되사들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조용히 은퇴했고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게럿은 유럽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유령들은 외국 도시에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들이 나를 쫓아냈던 원래 사무실을 지나가곤 합니다. 그 사무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리드와 게럿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조용한 아들이 규칙을 다시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